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68살이고 아내 한미래와 함께 이제는 집이 아닌 캠핑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시청 토목과에서 32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부가 30평 아파트를 팔고 바퀴 달린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2월에 지방시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퇴직했습니다. 32년간 토목과에서 도로와 교량 설계 업무를 담당했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반에는 출근했던 생활이 갑자기 끝난다는 건 정말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행복감이 밀려왔지요. 우리 부부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으로 215만 원, 아내는 사학연금으로 195만 원, 합쳐서 매달 41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경기도 파주의 30평 아파트는 대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두 자녀도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결혼해 손주도 하나 두고 있었죠. 그런데 퇴직 후 3개월 정도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아파트 벽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TV를 보거나 가끔 동네 산책을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둘 다 집에만 있다 보니 오히려 더 갑갑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시간까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퇴직 후 넉 개월 즈음에 아내와 처음으로 심하게 다툰 일입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결국은 우리의 무기력한 일상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아내가 눈물을 보이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야? 그 시기에 우리 사회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실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 야외 활동을 찾게 되었죠. 그때 우연히 TV에서 캠핑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아내의 제안으로 2021년 5월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캠핑에 도전했습니다. 주변 지인이 가지고 있던 텐트와 간단한 장비를 빌려 파주 근처 캠핑장에 갔지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자연 속에서 보낸 하룻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내와 나눈 대화는 아파트에서의 일상적인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텐트로 시작했는데 68살 노부부가 땅바닥에서 자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골다공증 초기 증상이 있어서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온몸이 아팠지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서 소형 카라반을 구입했습니다. 중고로 1,500만 원 주고 구입한 작은 카라반이었지만 침대가 있고 간단한 주방 시설도 갖추고 있어 편리했습니다. 카라반으로 캠핑을 다니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중에는 다음 주말 캠핑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점검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주말이 되면 자동차에 카라반을 연결해 전국 각지의 캠핑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산속에서 잠들고 바닷가에서 눈을 뜨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원래 등산과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아내는 요리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캠핑은 우리 두 사람의 취미를 완벽하게 결합시켰죠. 저는 드론으로 캠핑 장소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했고 아내는 캠핑장에서 만든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캠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건강해졌고 활기차졌고 무엇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2021년 11월의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해변 캠핑장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30평 아파트에서 뭐하고 사는 거야? 매일 TV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같은 풍경이잖아. 근데 이렇게 캠핑 다니는 동안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후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유튜브로 캠핑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가 풀타임 캠퍼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거나 장기 임대하고 캠핑카로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주로 젊은 부부나 은퇴한 서양인들의 이야기였지만 문득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저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 팔고 캠핑카 살까?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캠핑카 생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진지하게 캠핑카 생활의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가장 큰 걱정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디스크 초기 증상,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고 아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골다공증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였지요.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떠돌이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도시의 병원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들께도 상담을 받았는데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감소가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지요. 특히 평소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재정 계획도 꼼꼼히 세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시가 4억 2천만 원 정도였고 여기서 8,500만 원으로 중고 캠핑카를 구입하고 2천만 원을 추가로 캠핑카 개조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 3억 5천만 원은 안전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매월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했지요. 2022년 1월 드디어 아이들에게 캠핑카 생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캐나다에 사는 딸은 화상통화로 부모님 정말 멋있다며 응원했지만 서울에 사는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두 분 나이에 무슨 캠핑카예요? 건강은? 화장실은?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실 건데요? 정말 끝없는 질문 공세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 팔면 나중에 다시 집 사기 힘들어요.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연금이 있었고 남은 삶에서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결국 2022년 3월 우리는 32년간 살던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4억 2천만 원의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아들이 자기가 자라온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2017년식 중고 캠핑카를 8,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내부 개조에는 약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는데 특히 욕실과 주방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남은 3억 5천만 원은 안전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매월 약 9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캠핑카 선택과 개조 과정에서 저의 토목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2년간 설계도를 다루던 경험을 살려 캠핑카 내부를 새로 설계했지요. 아내는 키가 150cm로 작은 편이라 주방 싱크대 높이를 낮췄고 제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화장실을 좀 더 넓히고 비데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게 했고 침대는 아내의 골다공증을 고려해 특수 매트리스를 주문 제작했어요. 8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우리 건강 상태에 맞게 최대한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수납 공간이었어요. 모든 벽면과 침대 및 공간을 수납장으로 활용했고 계절별로 옷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설계했다고 자부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약품함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을 넣었고 전국 주요 도시의 종합병원 위치를 표시한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을 대비해 우리가 다니던 의사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전화 진료가 가능한 단골 의사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겨울철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중 단열재와 고효율 히터를 설치했고 바닥에는 온수 매트를 깔아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대비해서는 에어컨과 함께 지붕에 특수 단열재를 추가했습니다.
계절별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하는 것이 캠핑카 생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22년 4월 15일 드디어 캠핑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첫날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캠핑장에 주차하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우리 괜히 한 거 아닐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도 없는 상황에서 캠핑카 생활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맺힌 모습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파트에선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와 냄새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이 우리를 반겨주었지요. 그날 아내와 서로 눈빛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요. 첫 해 봄에는 진해 벚꽃부터 시작해서 하동쌍계사 그리고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벚꽃이 지면 철쭉을 쫓아 산으로 올라갔죠. 아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꽃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계절마다 풍경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달에 방문한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밭에서 직접 기른 나무를 한 알음 안겨주셨어요. 어르신들 용기가 대단하네. 우리 밭에 주차해도 좋아. 전기도 쓰고. 라며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그 나물로 만든 비빔밥은 아직도 입에 맴돕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인심이었지요. 건강관리는 캠핑카 생활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제 디스크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운전은 안 하기로 규칙을 정했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단골 병원을 만들어서 정기 검진을 놓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제 혈압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내의 골다공증도 매일 걷기 운동 덕분에 진행이 멈췄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하루에 3,000보도 걷기 힘들었는데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하루 평균 1만 보 이상 걷게 되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산책하고 마을을 둘러보고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등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지요. 게다가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많이 쬐니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근황을 보고 싶다며 영상을 찍어 올리라고 해서 간단히 시작했어요. 채널 이름은 할배할매의 바퀴집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족들만 보는 영상이었는데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구독하기 시작하더니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어요. 1년 만에는 3만 2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콘텐츠는 아내의 캠핑카 요리와 제가 알려주는 캠핑 장소 정보였습니다. 아내는 30년 교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 쉽고 재미있게 요리를 설명했고 저는 지역 정보와 캠핑카 관리법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시니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은퇴를 준비하는 506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처음에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였지만 구독자가 늘면서 월 4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캠핑용품 협찬과 지역 관광청 홍보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캠핑용품 회사에서는 우리 부부를 시니어 캠핑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득은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생활비였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 생활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 등 고정 지출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류비와 캠핑장 이용료가 주요 지출이죠. 월 평균 95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유류비 25만 원, 식비 35만 원, 캠핑장 이용료 15만 원, 기타 20만 원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식비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각 지역 농부들과 직거래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니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었어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싸게 구입하고 로컬 푸드를 활용한 요리를 하다 보니 식비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남 고흥에서 만난 한 귤 농장 주인이 우리 유튜브를 본 팬이라며 귤 한 박스를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또 캠핑장 이용에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10일은 무료 캠핑장을, 10일은 유료 캠핑장을, 나머지는 도시 근교 캠핑카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태 캠핑장은 시설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 캠핑장은 하루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도시를 방문할 때는 대형 마트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요즘은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카 주차가 가능한 시설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강원도 정선의 한 시장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워두었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오히려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캠핑카로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며 말이죠. 연금 410만 원에 유튜브 수익 40만 원, 투자 수익 90만 원으로 월 54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95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월 800만 원 이상 썼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 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적금도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캠핑카 생활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요. 캠핑카 생활의 가장 큰 수확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농부들과 직거래하면서 정을 쌓았어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싸게 구입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충북 영동의 한 포도 농장 주인과의 만남입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은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토양 관리와 자연순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셨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비슷한 캠핑카 생활을 하는 바퀴 위의 가족들이라는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다가 비슷한 지역에 있을 때 만나 함께 캠핑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몇 가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50가구가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부부들이고 독특하게도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팔순 노부부도 계십니다. 도시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안 했는데 이제는 전국에 친구가 생겼어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캠핑 중에 갑자기 캠핑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커뮤니티 회원 한 분이 2시간을 운전해서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전기기사 출신이셨는데 덕분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수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캠핑카 생활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캠핑카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영하 15도의 강추위를 경험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히터를 계속 틀어도 발이 시렸고 물탱크가 얼어서 샤워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근처 펜션으로 일주일간 피신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플랜 B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날씨에는 모텔이나 펜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또 한 번은 전남 고흥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캠핑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경험은 정말 무서웠어요. 다행히 근처 주민센터에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해 우리는 항상 기상 정보를 체크하고 비상식량과 응급 키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강 문제는 오히려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디스크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갑상선 수치도 안정되어 약 용량이 줄었고요. 신선한 공기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도 계획대로 잘 받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겨울철 난방 문제도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로 해결했습니다. 전기 온열 매트와 고효율 히터를 사용하면 영하 10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그 이상 추워지면 캠핑카 전용 시설이나 모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선풍기, 그리고 단열 시스템으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했던 경험은 제 팔순 생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정선의 한 캠핑장에 있을 때였는데 아들과 딸이 깜짝 방문해 생일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캠핑카 주변에 풍선과 전구를 달고 특별히 케이크도 가져왔죠. 캠핑장 사람들까지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따뜻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핑카 생활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아이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캠핑카에서 지낸 지 2년이 넘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모든 시와 군을 다 가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50개 정도 다녀왔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81세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은 약 13년입니다. 1년에 20개 군을 방문하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가보지 못한 울릉도와 독도는 꼭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캠핑카를 배에 싣고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연안 여객선이 캠핑카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내년 봄에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에서 일출을 보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올해 아내는 제주도 캠핑카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에 캠핑카를 싣고 제주도로 건너가 한 달간 섬 전체를 돌아볼 계획이에요. 제주도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며 제주의 진짜 모습을 담아올 생각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유튜브 채널의 특별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에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내년에는 유라시아 횡단도 꿈꾸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과해 유럽까지 가는 대장정이죠. 물론 국제 정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아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우리 부부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고 삶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매일 다른 풍경을 보며 살아가는 것, 매일이 새로운 도전인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노후입니다. 간혹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계속할 겁니다.